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를 덮칠 수 있는 거대 소행성, 즉 우주 암석들이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주에 떠다니는 돌덩이가 얼마나 위험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 지구가 실제로 소행성에 충돌당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영화가 아닌 서적과 화석으로만 접하게 된 이유도 결국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한몫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소행성과 혜성 같은 천체들이 지구 궤도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 충돌 궤도에 진입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구 궤도를 가로지르는 소행성이 발견되면 천문학자들은 이를 가능한 한 빨리 궤도를 추적하고 지구와 언제 어떻게 마주칠 위험이 있는지 예측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2024 YR포처럼 특정 연도와 코드 이름이 붙은 소행성들이 주기적으로 보고되는데 처음에는 충돌 확률이 높아 보였으나 관측이 늘어나면서 그 위험도가 점차 낮아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관측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때로는 이전보다 더 큰 충돌 위험이 제기되는 소행성이 드러날 수도 있죠. 이렇게 소행성의 위치와 궤도를 추적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하늘에 움직이는 점을 따라간다 수준이 아니라 천체가 태양의 중력과 다른 행성들의 중력, 게다가 야르코프스키 효과 같은 열복사압의 미세한 영향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야르코프스키 효과란 소행성이 태양열로 가열되었다가 공전과 자전 과정에서 다시 식으면서 사방으로 열을 방출할 때 생기는 작은 추진력 같은 것이죠. 이런 사소한 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궤도 오차를 크게 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궤도 예측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물리 요인을 모두 고려한 뒤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하는데 이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그 시나리오에서 지구 충돌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식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소행성이 지구에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지점, 이를 중력 키홀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접근 시에는 충돌로 이어질 궤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키홀의 크기는 때론 수백 미터 단위로도 좁을 정도로 작지만 딱 그 구간을 뚫고 지나가면 다음번에는 지구로부터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경로가 펼쳐지는 거죠. 따라서 소행성이 중력 키홀을 통과하기 전에 방어 조치를 취하면 훨씬 적은 에너지로 궤도를 수정해 지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나사가 진행한 다트 미션에서 인공물질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에 변화를 주는 기술 실증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점을 놓치면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해지거나 실제로 막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죠. 지난 시기에 실제로 대기권에서 폭발하거나 지면에 충돌한 사례를 보면 1908년 시베리아의 퉁구스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폭발은 비교적 작은 소행성이나 해성 파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공할 위력으로 광활한 숲을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쓸어버렸습니다.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소행성 역시 수십 미터급이었는데 핵폭탄 수백 킬로톤급 폭발력으로 수천 명에게 충격파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지만 도시에 떨어졌다면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소행성으로 아포피스가 있는데 약 300에서 400m 급으로 크기가 꽤 큽니다. 한때는 2029년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전 세계가 긴장했지만 정밀 관측을 통해 그 위협이 크게 줄었다고 판명났습니다. 다만 지구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지나가며 향후에도 여러 차례 위험할 수 있는 근접 접근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자주 접근하는 소행성은 작은 관측 오차나 물리적 변수 때문에 장기적 위험도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에 끊임없이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측망이 필수적이죠. 대표적으로 미 하와이에 설치된 자동화 관측 시스템 아틀라스나 곧 가동될 칠레의 대형 망원경, 루빈 천문대의 대형 탐사 같은 프로젝트가 밤낮 없이 하늘을 주시하며 새로운 근지구 천체, 네오를 찾아냅니다. 또 나사가 계획 중인 네오 서베이어 미션은 140민 이상의 소행성 90% 이상을 찾아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죠.
이미 2005년 미국 의회에서 140M급 소행성의 90%를 파악하라는 미션을 나사에 부여한 바 있지만 우주가 워낙 넓고 어두운 영역이 많아서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 즉시 가능하면 빨리 궤도와 구성 물질을 파악해 위험도를 평가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영화 속에서나 보던 행성 방위군단을 소집하거나 전 세계 우주기관이 합심해 소행성 궤도를 바꿔놓으려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상정해 국제연합산하에서 대응 시나리오나 책임 소재 등을 일정 부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구에 직접 타격을 줄 만한 대형 소행성 충돌은 당장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괜찮은 이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구는 역사가 긴 행성이고 과거에도 무수히 많은 소행성이 스쳐갔고 또 충돌했습니다. 언젠가 또 부딪히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말이 허언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꾸준한 관측과 대비 그리고 기술 개발입니다. 소행성의 궤도가 발견 직후에는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측 자료가 쌓이면 충돌 가능성을 한층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위험도가 명확해졌을 때 임무를 수행할 방어 기술도 이미 싹을 틔우고 있으니 소행성 충돌 자체가 무조건 인류 멸망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잠재적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궤도를 조금만 틀어줘도 지구 전역의 대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을 통해 거대한 우주 암석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시나리오가 단지 SF 영화적 상상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주선 충돌 실험, 소행성 샘플 회수, 근지구 소행성 레이더 관측, 그리고 앞으로 가동될 전천 탐사 망원경 등등 이미 우리에게는 강력한 관측 대응 수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연구비와 인력이 필요하고 국제적 협력이 필수이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는 지구가 소행성에 공격당할 위험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던 과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주 암석이 던지는 숙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조금 더 실감하셨길 바랍니다. 방대한 우주를 생각하면 한없이 작은 점에 불과한 지구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어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소행성이 발견될 때마다 이 녀석은 또 어떤 궤도를 그릴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곧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지구를 지키는 방법도 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별빛 아래서 우주의 아름다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우주의 무서운 돌덩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관심을 갖고 최신 연구와 관측 기술을 통해 한 걸음 더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언제 또 어떤 소식이 날아올지 모르니까요. 앞으로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우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